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머리 너무 완전 거지존이라서 너무 불편해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썰 풀면서 겟레디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어떤 썰을 또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저의 연프 제이와 미팅 해본 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앰플 발라주도록 할 건데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링거 앰플. 이 제품이 메이크업 전에 좀 수분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도 1위를 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형 자체가 진짜 끈적임 없는 수분 충전을 진짜 제대로 해주는 제형이거든요. 원래 우리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링거 맞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품명이 베리어덤 링거 앰플인데 인체 성분이랑 유사한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는 시드니 링거 성분이 주 성분이라고 하고요. 우리 갈증 날 때 전해질 보충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피부도 좀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고 갈증을 느낄 때 수분을 직방으로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적임이 진짜 없고 되게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발라도 겉만 이렇게 촉촉한 게 아니라 속부터 약간 수분감이 채워지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막 덥고 습할 때도 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이렇게 완전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라서 부담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또 피부 각질 12층까지 수분 전달 효과가 인증이 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판테놀 성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 피부 결이랑 피부 장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분 길도 확 열어주면서 피부 결 관리나 장벽까지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피부에 완전 링거를 놔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은 살짝 덥잖아요. 앰플 고르실 때 제형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되게 물처럼 가볍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진짜 몇 번 바르면 흡수가 진짜 빨리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되게 산뜻하게 바를 수 있어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완전 스킨 부스터 처럼 완전 첫 단계에 딱 사용을 해주시면요. 이 다음 기초 제품 바를 때 훨씬 흡수가 더 빨리 잘 되거든요. 스킨 부스터의 역할도 잘 해주니까 그럴 때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진짜 완전 수분감을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라서 모든 피부 타입 다 추천드리는데 저처럼 지성이신 분들 끈적거리고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특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덤 링거 앰플이 이번 9월 올영 세일에서 올영 런칭한 이후로 완전 최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42%나 할인을 한대요, 여러분. 16,38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그래서 이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스킨푸드의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로닉 크림 이거를 발라주는데요.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가벼운데 촉촉하고 지성인 제가 딱 쓰기에도 무겁지 않아서 너무 좋고 특히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을 저의 연프 미팅 썰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제가 연프에서 제안이 온 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되게. 그래서 어떻게 제의를 받았고 미팅은 어떻게 했었고 이랬는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프로그램의 이름은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제가 그 특성을 말하면 알아채시긴 할 것 같아요. 보통 제의는 무조건 저는 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왔었고 저 뭐 무슨 프로그램 작가인데 혹시 출연할 의향이 있으시냐 스타일이 좋고 해서 한번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다. 연락처 보내주시면서 연락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미팅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게 아마 여의도에 그 방송국 많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꽤 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프 두 가지는 다 지금은 시즌이 종료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썰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다음에 이거 발라줄게요. 디어달리아 스킨프레 프라이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지속력이 되게 올라가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프를 사실 잘 안 봐가지고
미팅을 하면 어떤 미팅을 하지? 막 싶어서. 근데 또 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미팅을 어쨌든 갔어요. 가면은 그 왜 우리 막 그 나영석 PD님 사전 미팅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가 있고 이렇게 길다란 흰색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작가님이랑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5명 정도 분이 계셔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카메라 한 대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나 본격적인데? 싶었던 거죠.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눴던 분은 메인 작가님이셨던 것 같고 질문은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프다 보니까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 한 번 연애를 하면 기간은 얼마나 만나는 편인지, 그리고 연애할 때 내 모습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연애할 때 내가 어떻지? 막 이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니까 잘 몰랐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내숭 없이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엄청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은 이게 아무래도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 남자분을 다른 여자 출연자분이 같이 동시에 한 남자를 좋아했을 때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꼬실 수 있냐,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바웃톤 요 파우더를 사면 요거를 주는 증정품인 것 같거든요. 이게 스틱 프라이머예요. 요거 바르고 나서 이 위에다가 쓱쓱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거는 바로 이렇게 쓱쓱 하면은 모공 요철 같은 게 싹 메워지면서 블러 처리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코 쪽이랑 모공 요철이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냐? 사실 저는 경쟁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욕심이 나는 그런 게 있더라도 갑자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갑자기 팍 식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네 이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경쟁을 진짜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럼 그냥 포기할래요. 그냥 양보할래요. 그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치열하게 서로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그 프로그램 특성이 메이드가 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그 섬에 가면 뭐 배달 같은 거는 시켜 먹을 수 있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하는 공간이 따로 있냐? 섬이니까 내가 음식 같은 거를 혹시 가지고 가도 되냐?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안 보고 있다가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팅을 가는 게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미팅을 가기 전에 그 전 시즌 거를 조금 봤었거든요. 대략 알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개인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막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며칠이나 알았다고 금방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막 이러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뭔가 다른 거랑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마주쳐야 되고 봐야 되고 24시간 며칠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니까 몰입이 금방 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사실 제가 진짜 제 성격을 저는 잘 아니까 뭐 그런 연프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를 이미 알고 있고 안 될 거를
알았지만 뭔가 너무 경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일이었어가지고 미팅을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 작가님 말씀대로 내가 막 타인과 24시간 섞여서 있어볼 경험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잘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맨날 수련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타인이랑 24시간 뭐 며칠을 함께 부대끼면서 있어야 되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까? 거기 가면 약간 이런 게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연프 제이도 DM으로 왔고요. 이 연프는 다른 연프를 만드셨던 제작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근데 지원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DM이 또 왔고, 이 프로그램은 조금 특이했던 게 근데 이거는 너무 얘기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너무 특정이 되는데 저 혼자 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충 감이 오실라나? 혈육과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서 이제 그 작가님이랑 저랑 대화를 나누고 제 혈육한테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로 사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전 대화를 이제 전화로 나눈 거죠. 첫 번째 제이가 왔던 그 프로그램은 이미 시즌이 2번인가 됐었던 프로그램인데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막 처음 만든 프로그램에 캐스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딱히 막 정해져 있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첫 번째 프로그램 미팅 했을 때보다 엄청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작가님이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전에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제가 유일하게 봤던 연프 시즌이 그거였었거든요. 그 연프의 그 시즌이 진짜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붐이 일어났던 그거였어서 그 시즌을 봤는데 그 시즌까지인가 그 다음 시즌까지 이제 만드시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만드셨던 거죠. 오늘 쿠션은 이거 써볼 거예요. 이게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구매해서 써보고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내용물이 토출되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런 실리콘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바르면 되게 잘 얇게 발린다는 거를 저도 봐가지고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자기는 진짜 잘 만들 자신이 너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지원 씨랑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출연하시는 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신 게 말을 하면서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뚜렷하게 어떤 소구가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첫 번째 그 연프는 나는 이 연프랑 나랑은 좀 결이 진짜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진짜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제안 주신 프로그램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해보면. 그리고 그 작가님이 일단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엄청 자신이 있어 하시고 자기 일을 좋아하는 게 확 느껴져서 이런 분이라면 나도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라면 한번 진짜 나가봐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제 혈육과 제가 진짜 어떤 서사가 있거나 어떤 케미가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없고 특별한 추억이 있거나 그래서 특징이랄 게 뚜렷하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작가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두 번째 것도 이제 나가지는 못했던 근데 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또 엄청 잘 됐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막 짤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다 그걸 보고 이랬는데 저는 뭔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는 그 프로그램 안 봤는데 친구들이 그걸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 연프를. 그러면서 진짜 유지원, 유경훈이 나갔어야 됐는데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줬고 제가 좀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하면서라고 해도 되나? 이런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DM 같은 것도 좀 진짜 재밌고 신기한 그런 일들도 많고 그리고 완전 최근은 아닌데 이 두 번째 프로그램 제안 오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저한테 그런 것도 왔었어요. 진짜 너무 웃긴데 그 걸그룹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나? 이제 서바이벌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실 생각 없냐? 뭐 소속사 같은 게 있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 저의 인스타 속 텐저린 샤워가 너무 가상인물이다 보니까 거의 약간 나비스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이 몰골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여러분. 자, 이제 도화제를 만들었으니까 조금 창조를 해볼까요? 렌즈 끼는 걸 까먹었다. 렌즈를 좀 낄게요. 제마워 렌즈인데 끼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피카소랑 이상봉 선생님이 콜라보를 한 그런 브러쉬 같은데 224번이거든요. 이게 딱 코 쉐딩하기 너무 좋아요. 훌렁훌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비주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좀 짧은 편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요 동그란 여기 부분이 짧은 편이라서 저는 여기를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좀 들려 보이는 느낌이 나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여기만 요렇게만 윤곽을 잡아주고 있어. 여기를 C자로 콧대를 여기를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여기가 높아서 그림자가 진 것처럼 만들어져서 저는 여기를 좀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살짝 매부리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자가 되게 쉐이딩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보다 이 콧대 안쪽을 살짝 이렇게 넣어줘서 쉐이딩을 하면 굴곡이 있는 느낌으로 쉐이딩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코 모양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밀한 브러쉬, 피카소 207A 브러쉬. 제가 방금 썼던 거는 페리페라 V 쉐딩 그레이시 쿨이고요. 진짜 그림자 컬러라서 딱 쉐이딩 넣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노베브의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이게 또 조금 더 진한 컬러거든요.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얘네가 조금 더 진하죠. 이걸로 조금 더 조각을 해서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라든지 그리고 여기 한번 끊어주고 여기서 안으로 살짝 들어와주고 여기 제일 밝은 컬러 처음 베이스 쉐딩 깔았던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이 립 라인을 좀 먼저 따놓고 나머지 메이크업을 할게요. 립 라인 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 제가 여기까지 꼭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던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입술 산을 살리는 느낌으로 바꿔서 립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음영 넣을 때도 좀 길게 메이크업 하면서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요즘에 독서 모임에 최근에 새로운 독서 모임 지난 첫 번째 독서 모임 때 너무 별로였어서 저랑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모임을 1회차를 나가고 환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모임을 어제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모임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멤버들 분들도 너무 좋고 그 클럽 장님이나 그 트레바리에서 모임을 하면 트레바리의 파트너님도 한 분이 참석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 파트너님도 진행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두 분이 너무 편하게 모임을 막 이끌어주셔서 거기 계신 다른 분들도 첫 모임이었는데 막 엄청 빼거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잘 하셔서 저도 너무 덩달아서 편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좀 저는 늘 책에서 그런 것들을 얻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채워지는 것보다 책에서 채워지는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진짜 많은 게 채워졌던 약간 감동받을 정도로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제 독서 모임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나가야 할 모임은 바로 이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컨실러로 여기 뒤쪽 있죠? 뒤쪽을 이렇게 진짜 애교살이 있는 것처럼 밝혀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완전 눈이 올라가 있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내린 느낌을 줘야 여기가 짧아 보일 거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음영을 줬고 여기서 음영만 주면 음영을 준 느낌이 잘 안 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밝혀서 좀 트인 느낌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 노베브에 있는 이 파우더 살짝 여기 밝혀주는 거. 제가 여기 비주가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까지 살짝 밝혀줘요. 남들이 쉐이딩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코끝까지.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우펄 하이라이터로 비주 연장, 코 수술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 거야. 블러셔 먼저 발라볼게요. 요즘 이렇게 이쪽에다 바르는 거에 꽂혀 있어서 이렇게 바를 겁니다. 여기 요렇게 바르는.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베시풀 컬러를 여기 겉에 살짝 블렌딩을 시키듯이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지듯이 발라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연장선인데요, 여러분. 이건 옛날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인중에 쉐이딩 넣으실 때 보통 일자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 모양 따라 이렇게 Y자로 쉐이딩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주가 조금 더 길어 보이면서 앙큼한 느낌을 준답니다. 자, 이제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잘 바르고 있는 이 두 가지 조합. 투쿨포스쿨의 듀 블러리 틴트 2호 허그 피치. 제형 자체가 진짜 얇게 완전 블러처럼 완전 얇게 밀착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이런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일본 한정 컬러로 나온 컬러거든요. 03번?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입술에 올렸을 때가 더 예뻐. 코랄 컬러인데 진짜 오묘하고, 그리고 제가 이 네이밍 이 틴트 라인을 진짜 좋아하는 게 되게 예쁘게 광택감이 올라오는 게 특징인 제품이라서 이거를 그래서 이 입술 여기 가운데, 근데 이 외곽 쪽까지 완전 꼼꼼하게 이렇게 가운데 쪽만 발라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만 이렇게 톡톡톡 살짝 발라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톡톡 이렇게. 요즘 이 조합에 완전 꽂혔습니다. 눈썹이 너무 진한 것 같아. 아까보다 낫죠? 완전 가볍게만 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오늘 오프라 하이라이터를 써볼 거예요. 오프라의 서울이라는 하이라이터고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밑에를 저는 밝혀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실라나요? 원래 제가 이쪽 위쪽에다가 이걸 넣었었거든요, 광택을. 근데 이 코 완전 끝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여기 비주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아, 요즘 탈색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